해겔의 논리학은 의식이 이성에서 또 이성에서 정신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논리학과 소논리학의 여기는 소논리학으로 해서 보고요. 해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한 노트를 압축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초의 이제 그 의식 유도 없고 무도 없는 혼돈 상태의 의식입니다. 태초, 시초의 시초다. 그래서 감각적 사실로서 이제 존재를 규명하게 되는데 존재의 자기 전개를 유도 없고 무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유무를 구분하게 되면서 이제 생성으로 유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가 자기의 성질을 갖추게 되면서 질적인 것들을 획득하고 이 질이 돼 있으면 이제 그 질을 수적으로 셀 수가 있겠죠. 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무로부터의 존재로 나가는 것이 생성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생성 과정은 유와 무의 단계를 거치는 단계다. 통일이다. 존재는 이제 유무의 차별로 인한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속에서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와 무가 대립하다가 유를 획득하면서 자기의 어떤 특성, 특질 이런 것들을 획득하죠. 그래서 자기 독립성을 얻는 단계다. 존재로부터 무르의 이행은 소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무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해 나가면서 유와 무의 구별이지만 그래서 존재를 획득했는데 이 존재가 무로 가는 거는 첫 번째 무와 다른 소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의 무와 있는 것이 죽음으로서의 소멸은 다른 거다. 존재에서 정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와 무의 모순이 지향으로서 존재가 생겼어요. 생성을 했어. 그래서 일정한 질이 어떤 존재가 생기면 그 존재는 그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 성질. 그래서 그 성질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존재가 일정한 형태를 지고 성질을 지니게 되면서 자기 존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질은 어떤 성질이죠. 성질은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내적 상태의 어떤 성질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감각적으로 포착이 되고. 근데 이 정제는 아직 유와 무의 계기가 통일돼서 자신의 존재를 완성한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존재가 좀 더 나아가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가 아닌 것, 타재를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닌 것에 울타리가 생기겠죠. 그 울타리는 자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장애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자존재. 대자존재는 이제 부정의 부정. 무를 부정해서 유가 되고 유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다른 것과 연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대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자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비교, 상호 의존과 상호 대립의 관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독립되어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독립을 갖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호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이 대자 존재죠.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 타인과의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대자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동질성을 갖게 되고 이 동질성을 갖게 되면서 다른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질성을 갖는다는 거는 양적으로 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질이 다른 것들은 계산할 수가 없죠. 물과 흙은 계산할 수 없죠. 물과 흙이 분리돼서 흙은 몇 톤, 물은 몇 리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돼서 동질성을 획득하는 게 양. 그래서 이제 동질성을 획득해서 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질의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죠. 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문제만 됩니다. 크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질을 극복한 것으로 해서 순수이다. 양 일반이 순량이다. 물이다 하면은 물의 리터를 말하는 거죠. 그 리터로서 물의 양을 잴 거고 흙은 톤으로서 잴 겁니다. 이런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양은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량은 이제 수학적으로 특정한 양을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런 숫자를 해서 특정한 양을 여기 앞에서 나온 것은 이제 순양은 양인데 그 양이 흘러가는 물처럼 측정할 수 없는 단위인데 이 정량은 물이 뭐한 바가지, 두 바가지, 1톤, 2톤 이렇게 셀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셀 수가 있겠으면 비례를 할 수 있죠. 물 1톤은 2톤의 2분의 1이죠. 물 2톤은 1톤의 2배다.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척도가 될 수 있죠. 어떤 것들을 크고 작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가 생기고 양적 변화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필연적으로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계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겠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상호 전화의 법칙, 어, 양질 전화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거고 그 한계점에서 그래서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존재가 이제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식은 낮은 차원에서 감각적 인식에 불과하지만 본질의 단계에서는 이성적 인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어떤 그 존재를 극복한 거죠. 마치 이성은 감성을 극복한 것처럼 이 상태에서 본질의 최초의 출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현 존재는 다른 외적으로 다른 것과 연관하면서 세계를 구성하는 독립적 요소라서 존재하는 낱낱의 사물이다. 하나하나의 어떤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직접적이다. 부분이라는 것은 오직 동일 관계에 있는 중에서 부분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부분은 모든 것이 총괄되어서 전체를 형성하는 데에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물은 근거와 실제라는 두 규정이 발전하여 하나로 나타내는 총체다.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물질. 다른 것과의 연관의 기초가 되어 다른 것에 일정한 자립성을 갖는 현 존재이다. 물질로부터 여러 성질을 떼어버린 것이 추상적이며 무내용적인 물 자체이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 진돗개, 치아와에서 이 개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죠. 물 자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개라는 개념이 진돗개의 치아와와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라는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개와 연관되어 있고 공통적인 측면이죠. 즉 현상은 본질, 개념을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제 칸트나 그 플라톤과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상의 세계인데요. 어떤 물체는 운동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상은 본질의 현상. 현상은 자, 진돗개라는 거는 개의 그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현상은 진돗개의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라는 그러한 어, 개념, 그죠?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헤겔이나 그 플라톤과 달리 좀 더 유물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많이 나오죠. 형식이 이 형식이 내용을 만들거나 혹은 형식이 내용을 억압할 수도 있죠. 내용은 형식을 만들거나 억압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상호 작용입니다.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생산력을 발전시키죠. 그런데 이 생산력이 발전하면 자본주의 소유관계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고 사회주의로 넘어가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관. 사물과 사물과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이제 감각적인 직관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고 죽은 육체보다 살아있는 육체, 무기체보다 유기체보다는 생명체에서 이러한 상호관계가 더 고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으로 나가면 자, 존재는 반성하지 않는 직접대이고 타자로부터의 이행이다. 반면 실제는 존재와 반성의 직접적인 통일이며 따라서 근거에 나와서 근거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있는 그 자체죠. 자기 자체. 그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는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이제 환경을 이해를 하면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반성이라는 거죠. 현실성은 이제 그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이 현상이 본질을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성은 본질과 현상, 내적인 과 외적인 것의 직접적인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론은 본질로부터 현상을 설명할 때 현실이다. 진정한 이론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현상은 본질이 발현되는 거고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발현, 현상과 본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한다. 그럴 때만이 이제 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 가능성은 그 반대의 것도 가능하다. 단순한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이제 우연성인데 우연성은 객관적 세계의 표면에 위치하고 그럼 객관적 세계의 표면이 객관적 세계라는 건 칸트처럼 주관의 양식이 아닌 것이다. 우연적인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의 가능성이 되는데 이것이 조건이죠. 그렇죠. 우연적인 것들이 이 가능성으로 전화되게 됩니다. 자, 절대적 필요성. 형식적 가능성으로의 자유는 형식적 가능성. 실제적 가능성은 상대적인 어, 필연성이고 여러 조건이 총체로부터 발생하는 가능성입니다. 실제적 가능성의 현실성으로의 전환은 내적 가능성이 실현하여 외적인 직접성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 가능성이죠. 가능성인데 이 실제적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가능성이 실현돼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별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나 실현이 되면 이게 현실성이 되면은 필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가능성은 상대적 필연성. 가능성에 머무를 때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죠. 상대적 필연성인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과 실현성, 우연성과 필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변증법적 관계라는 거죠. 우연이 실제로 실현이 돼서 그것들이 인과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연이 필연이 되게 되는 본질적 상관. 본질적 상관은 상관하는 두 측면이 상대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상호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없고 여성이 없으면 남성도 없고 이런 것이 본질적 상관. 절대적 상관은 현실적인 거죠. 절대적으로 자립적인 필연성을 갖는 것들이 자립성과 전체성을 갖고 굳게 맺고 있는 상태이다. 서로의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것들, 자립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뭐 남한과 북한이 있을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체인 이상 능동적이다. 따라서 선행적인 직접성인 원인에 반항한다. 원인의 작용을 받는 다른 현실적인 것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필연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원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현실적인 것을 매개하지 않으면 필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원인에 작용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작용을 받아내는 것이 없다면 원인은 결과를 산출해낼 수 없다.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상관성을 가져내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원인에서 결과로, 결과에서 다시 원인으로 상승작용한다. 정반합이 계속 그런 거죠. 정반합. 정이 원인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합으로 간다면 그 합이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고 낮은 차원에서 정반합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단계들을 존재는 개념의 출발점이죠. 존재가 개념으로 발전한다. 존재가 자기 자신의 중으로 심화 자기 자신의 내부를 폭로함으로써 개념으로 존재가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서 개념으로 가는. 개념에서는 존재가 개념으로 가려면 어떤 치여하다, 진돗개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개라는 개념으로 가려면 자기의 공통성과 자기의 특수성을 해서 치아와 진돗개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을 버리고 개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개념은 존재의 자기 반성과 매개의 지향이다. 그래서 이 치아와 진돗개가 상호 속에서 공통적인 것과 차이점을 가져가면서 이거를 공통할 수 있는 개라는 개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는 자기 자신과의 통일적인 직접적인 존재를 갖는다. 반면 개념과 본질은 개념에서 자기의 근저로 돌아간다. 따라서 개념은 존재와 본질의 진상,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이다. 개념은 그러니까 존재, 본질 개념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존재가 본질로 발전하고 본질에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의 높은 상태, 종합적인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념론. 가면 개념은 이제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인데 개념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이루는 유기성과 발전성이다. 즉 생명이고 사고의 양식. 개념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아, 무로부터 존재, 그죠? 본질로부터 개념으로 발전했어. 그래서 종자가 계속 이제 그 뿌리, 줄기, 잎, 열매로 나온 이런 과정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판단은 이제 개념이 있으면 주어와 수로가 있겠죠. 주체가 있고 그 수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개념으로서 어떤 판단으로 가게 되는 그 현실 진행의 판단은 사물의 배를 이루는 개념이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여러 특수한 요소를 전개하는 판단은 이제 에, 그 존재 개념 존재 본질 개념에서 개념의 단계에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소들을 자기 안에 것을 전개하는 거죠. 개다 그러면 뭐 개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그 수로 성질을 풀어내가는 과정. 반성의 판단은 음, 반성하는 거는 이제 자기의 한계를 반성하고 이건 타자와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규정들의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필연성의 판단은 사물의 보편과 특수를 함께 표현하는 거다. 쌍개념에서 사물의 보편성, 특수성, 사물의 일반성, 특별성, 추상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념의 판단은 사물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 생성, 발전의 필연을 인식하는 거다. 개념이 나올 때까지는 존재와 본질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의 그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해부학이 인간을 해부하게 되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그 태어나 그 해부학적으로 인류적으로 발전한 과정. 해부학을 되면 인간이 태아가 있죠. 태아, 태아가 수정란이 생기죠. 거기서 이제 그 수정란이 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태아가 되는데 이런 해부학을 통해서 인간의 발생학을 알 수 있다. 해부학과 발생학이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는 이제 생물의 자기 보존이나 자기 산출의 존재 방식이 자기 매개 곧 추론이다. 자기 매개란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을 매개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산출. 이제 존재가 본질로 가서 개념 단계에 오게 되면 그 개념은 자신의 그 먼 옛날의 존재와 자기 발전 과정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발전 과정을 자기가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출생과 성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처럼 물질 대사의 외부의 소재를 자기 자신의 끌어들여 동화시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여러 기관이나 기능으로 바꿔가는 것. 추론의 힘, 즉 유기적 통일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생물은 물질 대사와 신진 대사를 하면서 그 외부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를 인식하죠. 감각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기관이나 기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인식 진행으로서의 인식과 그다음에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성적 감각이죠. 오성 감각의 오성적인 걸로 해서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형식 논리학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과 판단, 이성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분리될 수 없다. 개별 개념, 장미가 특수 개념인 빨강에 배게 돼 보편 개념인 빛깔에 있듯이 이제 빨간이라는 거는 색깔이죠. 보편적인 거죠. 그 빨간 거에 색깔이고 빛깔, 이 색깔의 다양한 거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그 장미의 빨간색을 보면서 색깔이라는 색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빨간색만 본 게 아니라 뭐 빨간 장미뿐만 아니라 뭐 꽃들의 여러 가지 색들을 보겠죠. 그러면서 그 공통적인 색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반성의 추론, 자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성의 추론은 반상의 판단을 증명하는
경험과학적 추론이죠. 경험이죠. 순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상, 객체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추론을 한 공통성과 차별성을 바라보면서 추론을 하게 된다. 객관적 개념, 객관은 이제 인식이나 한 목적적 활동, 노동의 전제가 되는 대상이죠. 주체가 아니라 객관적 세계, 즉 자연이나 사회를 말하고 객관의 존재 방식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아까 뭐 낮은 차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객관에 가족,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이 과정은 이제 기계적 관계에서는 서로 자립적이고 외면적으로 관계하는 것들이 이제 기계적 관계에서 화학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이제 목적적 관계, 기계적 관계, 화학적 관계, 목적적 관계는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족의 목적, 어떤 뭐 친목단체라면 친목단체의 목적, 국가라면 국가의 목적. 그래서 이제 기계적 관계와 화학적 관계, 그다음 목적적 관계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기계적 관계, 목적적 관계도 이제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목적이 죠. 주관적 목적은 이제 어떤 개인과 관련된 협소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목적은 이제 공통의 목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9장에 이제 이념, 음, 개념에서 더 발달해서 최후의 단계가 이제 이념이 된다는 겁니다. 이념이 됩니다. 이성적 인식은 고성, 5가지 감각의 대상을 고립시켜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데 걸려 그 본질로부터 여러 구별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 그 이성은 오성보다 더 앞선 것 같은데 이성과 오성이 무관한 건 아닌 겁니다. 해결에 있어 이념은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이 아니면 단순히 해결의 플라톤이나 칸트는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감각을 통해서 오로지 직관이나 간접적으로 도달하는데 해결은 그렇지 않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참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물질적인 유사성, 성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혼과 육체, 정신과 육체가 합체된 것이다. 생명이라는 카테고리는 유기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현상들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다. 뭐 사회적 유기체설이 되겠죠. 가족이나 시민사회, 국가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과 인식 대상이죠. 인식은 자연으로 산출된 생명의 최고의 산물이다. 생명이 어떤 그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은 주체와 대상을 일체화시키는 인식은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얘기합니다. 분석적 방법, 다음 종합적 방법, 정의, 그리고 분류, 생물의 분류를 하죠. 정리, 그다음에 이제 의지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입니다. 객관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일면성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보기 중요하죠.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면성이죠. 이거는 그 인간이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작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죠. 인간은 대상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하죠. 노동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진리성이 검증된다. 이게 진리라는 거는 주체가 객체를 단순히 판단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객체에 대해 작용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방법. 그렇죠? 첫 번째 계기의 시원, 출발점은 이제 보편적이며 동시에 특수한 개념, 즉 구체적 보편의 개념, 진돗개다 그러죠. 진돗개는 개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진도에서 발생한 특별한 개, 특수한 개 이런 거죠. 그래서 보편과 특수가
같이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의 구체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의 이행이고 개념의 진행에 따라 존재는 뭔가 본질에 의해 기초되는 현상 상태.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게 유무가 없는 상태에서 유무가 되고 존재가 되고 그게 본질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이 개념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현상 상태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존재, 본질, 개념 것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첫 번째 계기는 부정의 부정, 자기 자신의 부정을 부정하고 그고 최초의 개념은 최후에 그것이 삽입되어 있는 모든 계기들을 전부 전개한 하나의 구체적 유기적인 전체로 나타난다. 개별이 부정이 돼서 전체로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부정해서 가족이 되고 또 가족과 가족이 부정해서 사회가 되고 변증법적 방법, 개념의 발전 방식이죠.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사물의 존재 방식임과 동시에 인식의 존재 방식이다. 개념의 상승이죠. 개념의 상승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뒤의 개념이 앞의 개념을 자기 자신의 계급을 끌어붙이며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이 가족이 개인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의 개념을 이끌어서 가족의 개념은 사회는 국가, 뒤의 개념은 앞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나는 일단 나타나는 이번에는 거꾸로 앞의 개념을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개인이 가족이 돼서 개인이 가족을 이끌어내는데 계기가 되지만 일단 가족이 성립되면 가족은 그 개인을 다시 규정한다는 거죠. 가족과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지만 일단 사회가 성립하면 그 사회는 다시 가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지만 국가가 성립되면 다시 어, 사회를 규정하고 이러한 상호 그 관계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단계가 개인으로 치면 영웅이에요. 역사처럼 강요해야 되는 개인으로 치면 영웅 국가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의식의 자기 발전이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